안녕하세요. 산재 김찬영 TV의 산재 전문 변호사이자 노무사인 김찬영입니다. 오늘은 사실혼 전부가 문제되는 사건을 하나 더 다뤄볼 텐데요. 사실혼 관계가 왜 산재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지는 저번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한번 드렸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링크가 있으니까 영상을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 설명을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이 됐을 때 유족급여라는 산재 보상이 나오는데요. 그 유족급여의 1순위 권리자가 배우자이고 배우자에는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이 됩니다. 만약에 배우자가 없을 때 2순위 권리자는 망인의 자녀들이 되거든요. 이 사건에서는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이미 법원에 사실혼 전부 확인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산재 김찬영 TV에서 면밀히 사건을 검토해본 결과 사실혼 관계가 아닌 것처럼 좀 보였거든요. 사실혼 배우자라고 주장하는 그 여성과 대립관계에 있는 망인의 자녀들을 대리하게 되었고 그 소송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먼저 사실혼 관계 여부 판단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망인과 그 여성이 주민등록을 같이 했는지 여부입니다. 그런데 보통 주민등록을 같이 했다는 것은 같이 살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사실혼 관계라고 주장하는 그 여성이 망인과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여성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망인은 공공임대주택에 살았었고 그 여성도 아파트 청약을 준비하다 보니까 주민등록을 또 같이 못했다. 그리고 망인도 자녀들이 있고 그 여성도 자기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같이 하기가 좀 그랬다. 그래서 혼인신고도 못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죠. 그 다음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는 그 여성이 망인과 함께 여행을 가서 찍은 사진, 망인의 형수와 또 여행을 간 사진 이런 것을 제출을 합니다. 망인과 그 여성이 집에서 식사를 할 때 찍은 사진 이런 사진도 제출을 하고요. 다음으로 망인이 거주했던 아파트에 그 여성의 속옷이 있었던 사진 이런 것을 제출합니다. 이런 증거들을 보자면 이런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단순한 동거관계나 애인관계 정도만 돼도 이러한 증거들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혼 여부를 판단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그 여성이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망인은 일용직 근로자였다. 그래서 수입이 일정치 않았고 그 수입이 발생하는 대로 생활비로 쓰기 위해서 망인의 통장에서 그 여성의 통장으로 꾸준히 계좌이체를 하였다. 이런 점을 주장을 합니다. 이러한 점은 망인과 그 여성 사이에 경제적 동일체였다는 것을 주장을 하는 것이죠. 뭐 이런 타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망인이 그 여성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하면서 금전적으로 갈취를 당하고 있었다는 상황이면 어떨까요? 사실혼 관계로 보기가 쉽지 않겠죠. 다음으로 망인이 그 여성을 보험 수익자로 해서 상해보험을 들어놓은 것도 있습니다. 좀 석연치 않은 냄새가 나지 않나요? 저번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등록이 같이 돼 있는 여부는 사실혼 관계 여부를 판단할 때 주요한 고려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주민등록이 같이 돼 있었다는 것은 같이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망인은 여성과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고 그 여성이 같이 살았다고 주장하는 대다수의 기간은 망인과 망인의 자녀들이 주민등록이 같이 돼 있었습니다. 실제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점점 한 명씩 한 명씩 분가하면서 망인이 혼자 살게 되었던 것이었죠. 다음으로 동네 이웃 주민들이 이런 식으로 진술을 합니다. 망인과 여성은 같이 산 게 아니고 그 여성이 망인의 집에 왕래를 한 정도였다. 심지어는 그 여성이 아닌 다른 여성도 망인의 집에 수시로 들락날락 거렸다. 망인은 자신이 혼자 산다고 말을 해왔다. 이런 식의 진술이 계속 나옵니다. 또 이런 진술도 나옵니다. 그 여성은 같이 살지도 않았고 매달 망인이 월급을 타면 그 여성이 계속 돈을 이체하라고 요구를 했다. 그 요구를 안 받아주면 망인에게 욕을 많이 했다. 이런 진술이 나옵니다. 자녀들은 또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그 여성의 속옷이 망인의 집에서 나왔었죠. 근데 망인의 장례 직후에 망인의 집에 가봤을 때는 그러한 여자들의 속옷이 없었다. 아마 그 여성이 몰래 갖다 놓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거든요. 이것은 근데 주장만 있고 증명할
벗어날 길은 없죠. 아무리 봐도 사실혼 관계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또한 망인의 자녀들의 결혼식에 망인의 전처가 계속 참석을 했었고 이 여성은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망인은 이혼 후에도 망인의 전처와 꾸준히 교류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사실혼이라고 주장하는 그 여성은 망인과 여행도 많이 갔었고 망인의 친척들과도 여행을 갔었다고 주장을 했었죠. 그런데 망인의 또 다른 연인 관계에 있던 여성이 나타나면서 본인도 망인과 여행을 많이 갔었고 망인의 친척들과 교류를 하고 있고 지금도 왕래를 하면서 지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망인과 딸이 문자를 나눈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워딩이 돼 있습니다. 아빠는 여성과 헤어지고 그 여성은 사실혼이라고 주장하는 그 여성이죠. 아빠는 여성과 헤어지고 혼자 잘 살고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살 테니 걱정 말어. 아빠 집은 너희들 집이야. 비밀번호는 땡땡땡땡이니 언제든지 와. 우리 딸 미안 사랑한다. 이런 것을 보자면 망인과 여성과의 관계는 긍정적으로 보더라도 애인 정도 관계? 그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고요. 혼인의 실체가 있다고 좀 보기는 어렵겠죠. 다른 증거가 또 있습니다. 아까 망인의 또 다른 애인이라고 주장했던 그 여성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실혼 배우자라고 주장하는 여성과 실제로 동거했다고 주장하는 그 기간에 나도 망인과 같이 살았었고 망인의 집에서 빨래도 하고 집안 청소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그랬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최민식이 그런 대사를 하죠. 너그 사장 남청동 살제 뭐 사우나도 하고 뭐 다 했어. 이런 점을 보자면 사실혼 여성이 주장했던 그 속옷도 누구 속옷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런 진술도 나옵니다. 사실혼 배우자라고 주장하는 그 여성이 망인과 동거했다고 주장하는 그 기간에 그 여성의 전 남편과 동거를 했었다. 이런 진술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진술을 누가 했을까요? 바로 전 남편의 애인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참 복잡하죠. 거의 뭐 동물의 왕국입니다. 이렇게 사실혼 배우자라고 주장하는 그 여성의 주장 및 증거들을 탄핵해서 1심 판결이 나왔고 사실혼 배우자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이 항소를 했지만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판결이 나왔죠. 그래서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산재보험금은 망인의 자녀들이 지급을 받았고 그 금액은 2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산재 사건과 관련해서 사실혼 관계가 문제되는 경우를 살펴보았고요. 사실혼뿐만 아니라 산재 사건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십시오.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유익한 점이 있었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